예, 이번 시간에는 색감 보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사람들은 이제 뭐 명도, 그리고 채도, 그리고 색조에 대해서 뜻을 알 거예요. 그리고 영문판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 지금 여기 위에 올려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본 분들은 이제 색조나 이런 걸 알 거고, 그리고 영문판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오시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미지에 조정 들어서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여기 보면 색깔의 이제 연하고 진한, 이렇게 쉽게 좀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명도 보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보정한 게 아니라 색깔의 진하고 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색깔의 밝기를 조절을 했어요. 이 위에 네 칸은요. 근데 오늘은 이 밑에 거는 색감 보정이에요. 말 그대로 색을 가지고 보정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활기를 누르게 되면, 자, 첫 번째 보면 활기와 채도인데 굉장히 심플하죠. 제가 먼저 번 시간에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단축키가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활기를 좀 많이 사용해요. 일단 채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색깔의 연하고 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채도를 다 빼면 무채색으로 돼요. 무채색은 이제 흰색, 뭐 회색, 검은색, 색깔이 존재하지 않는 색깔을 무채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활기는 뭐냐? 채도를 다 빼면 무채색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0이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깔의 100%를 말하는 거예요. 100%를 다 빼면 당연히 색깔이 다 없어지겠죠. 자, 그럼 활기는 뭐냐면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도 어느 정도 연하게 색깔이 남아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뭐냐면, 잘 보세요. 자, 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다 빼게 되면 색깔이 이제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미세하게 바뀌면 사실 잘 몰라요. 미세하게 바꾸면.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 이거를 살짝 올려 볼게요. 미리 보기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이걸 조금 더 극대화 시키면 이제 아주 자세히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색깔을, 이 라이언 색깔을 좀 더 노랗게 표현을 하고 싶다 싶으면 이 활기를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내고 싶다면 이 채도를 조금씩 올리면 돼요. 채도를 올리게 되면 이 바탕색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 분명히 활기보다는 조금 올렸는데 이 색깔의 차이가 명확하죠. 보이시죠? 그리고 재설정은 그전과 똑같이 Alt키를 누르면 재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죠?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명도, 색깔의 밝고 어두움을 조절하는 거라면 여기는 색깔을 조절하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 활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명도 채도에 가까워요. 그러면 색조 채도를 눌러볼게요. 자, 색조 채도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색깔에 대해서 변하게 되는데, 사전 설정은 제가 먼저 번에 알려드렸다시피 이제 그 포토샵에서 이거를 임의적으로 이제 세팅해 놓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잘 색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나씩 눌러 본 다음에 좀 이제 괜찮은 거를 보고, 여기 지금 보면 그래프가 보이죠? 제가 이걸 누를 때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움직이잖아요. 여기에서 변한 상태에서 조금씩 변경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스터예요. 마스터는 뭐냐면, 마스터를 누르게 되면 빨강, 노랑, 녹색, 녹청, 파랑, 마젠타 이게 나와요. 자, 우리가 RGB잖아요. 그럼 레드, 그린, 블루예요. 근데 갑자기 녹청, 파랑, 마젠타가 나오는데, 이거는 서로 보색의 관계예요. 그래서 일단 마스터를 누르게 되면은 전체적인 색깔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채도도 전체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밝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 사진이 좀 불그스름해. 너무 불그스름한 거예요. 근데 이 불그스름한 길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채도를 살짝만 빼면 여기서 빨간색 부분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보면 보이시죠? 올리면 좀 더 붉어지고 빨개지고 붉어지고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그래, 이게 마스터도 뭐 이렇게 골라서 하는 거 알겠고, 색조도 색깔을 변경하는 거 알겠고, 채도도 뭐 색깔의 옅고 진함을 뭐 농도를 변하는 거 알겠고, 밝기는 뭐 색깔의 밝기 어두운 거 밝게 하는 거 알겠어.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과연 내가 이걸 써먹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거는 진짜 이제 뭐 색깔에 진짜 좀 감이 있는 분들은 사용하는데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사전 설정에서 조금씩 하나씩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미리 보기를 껐다 켰다 해보면서 이 이미지가 가진 특징을 좀 더 잘 살려낸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너무 빨간데 빨간색을 살짝만 빼주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일단은 이런 거를 모르셔도 크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뭐 명도 같은 경우에는 오토 그 버튼도 있고 해서 좀 더 편한데, 이 색조 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색깔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오토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프로그램이 내가 무슨 색깔을 할 줄 알고 이걸 오토로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사전 설정에서 몇 개를 고른 다음에 여기서 살짝씩 변경해 주는 게 그나마 미대생이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색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럼 색상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색상화를 누르게 되면 보시면 색깔이 지금 다 빠져요. 보시면. 자, 그러면 이걸 뭐냐면, 우리가 이 색상화를 키기 전까지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색상을 가지고 보정을 했어요. 근데 이 색상화를 클릭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가진 고유의 색깔을 모조리 빼버립니다. 그래서 무채색, 흰색, 검은색, 회색만 남겨놔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색깔을 넣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잘 사용은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리셋은 똑같이 Alt를 누르면 이렇게 리셋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컬러 밸런스예요. 이제 색상 균형인데요. 색상 균형을 누르게 되면 제가 아까 말했던 6가지 색상이 나와요. 아까 마스터에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6가지였어요. 빨강, 녹색, 파랑, 녹청, 마젠타, 노랑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색 관계가 나와요. 빨강과 녹청은 보색이에요. 녹색과 마젠타는 보색이고 파랑과 노랑은 보색이에요. 자, 이거는 레벨하고 조금 비슷해요. 우리가 명도 보정에서 봤던 이 레벨하고 좀 비슷한데, 맨 먼저 선택해 줘야 될 거는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색조 균형이에요. 먼저 어두운 칸을 만약에 뭐 조금 더 보정을 하겠다, 그러면 어두운 영역을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누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론만 알려드릴게요.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밝은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가장 크게 보려면 이걸 극단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자, 극단적으로 올렸어요. 밝은 영역에서 극단적으로 빨간색을 올렸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에서 빨간색을 극단적으로 올려볼게요. 분명히 차이가 나죠. 빨간색이 차더라도
조금 어둡게 빨간색이 차냐 아니면 밝은 영역에서 약간 불그스름한 느낌을 풍기느냐, 차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색깔을 조금 더 어둡게 표현하고 싶으면 어두운 영역에서 약간 밝은 빨강을 올리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중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사실상 이 중간 영역은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드릴 거, 색깔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뭐만 눌러라. 중간 영역에서 이거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미리 보기를 껐다 켰다 해보면서 아, 이게 좀 더 색깔이 쨍하다 라는 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왜 빨간색만 건드냐면 지금 이게 지금 주황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많이 함유되고 있으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돋보이게 하려면 빨간색을 눌러야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 녹색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거 녹색을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녹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얘가 지금 빨갛게 아니 녹색으로 조금 더 쨍해지죠. 그래서 참고로 저도 색상 균형 이런 거는 사실 잘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 가장 메인이 되는 색깔을 처음에 봐요. 예를 들면 이 색깔이잖아요. 이 색깔이면 이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영역에서 살짝씩만 올립니다. 너무 과하게 올리지 않아요. 큰 차이도 안 날 뿐더러 사실 이거는 색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있는 분들이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지, 색깔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분들은 사실 사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해하셨죠? 자, 광도 유지는 일단은 이거는 굳이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켜놓고 쓰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이미지 조정에 흑백이 있어요. 자, 흑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진을 흑백화 시키는 겁니다. 일단 사전 설정은 제가 여러 번 말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포토샵에서 주는 기본적인 값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빨강, 노랑, 녹색, 녹청, 파랑, 마젠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흑백 사진을 찍더라도 어떤 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녹색, 이 녹색, 이 녹색, 이 녹색, 이 녹색 귀를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싶은 거예요. 흑백 사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럼 이 녹색 계열의 이것만 줄여주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다른 거는 흑백이 안 되는데 얘만 녹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란색을 하게 되면 전체 다 검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뭐 이런 거를 좀 더 녹색을 검은색으로 바뀌어서 흑백 사진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이렇게 변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죠. 그런 다음 자동을 누르게 되면 그냥 조금 그나마 흑백 사진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진짜 여러분이 뭐 어떤 거를 진짜로 뭔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한 그냥 자동을 누르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어둡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어떤 컬러만 부분을 선택을 해서 조절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색깔에 대해서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원리만 알면 되거든요. 먼저 자동을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줄 뭐 어떤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색조 같은 게 뭐냐면 색조는 말 그대로 컬러라이즈, 색상화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본래 색깔을 무시하고 아예 전체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녹색을 하면 전체 다 녹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입히는 겁니다. 색깔을.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 여기서도 뭐 채도를 조절해서 뭐 청사진을 얻고 싶은데 뭐 이걸 포인트를 주고 싶다, 뭐 이럴 때 쓰겠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리셋은 똑같고, 여러분한테 원리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자, 포토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사진의 색감을 보정하는 색상 필터인데요.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카메라가.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면서 빨간 렌즈를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겠죠. 그런 카메라에 렌즈를 낀 듯, 카메라에 색상 있는 이런 필터를 낀 듯한 효과를 줄 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블루를 주게 되고, 만약에 밀도를 만약에 높이게 되면, 보이시죠? 색깔이 좀 더 또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밀도가 높을수록 색상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파란색 렌즈가 조금 더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잘 사용하진 않아요. 진짜 어떤 컨셉을 가진 분들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거다라는 필터를 준 효과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 검색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색상 검색은 뭐냐면 외부 필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면 필름 카메라 이런 느낌을 주고 싶다, 아니면 영화 같은 좀 연출을 주고 싶다, 이럴 때 이런 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진보다는 인물적인 사진이나 좀 풍경적인 사진에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극명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꼭 알아야 될 거는 사실상 활기와 색조 채도, 색상 균형, 흑백, 그리고 좀 알면 좋은 거, 인물이나 풍경에 대해서 알면 좋은 거는 색상 검색을 알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활용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봐요.